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책에 말씀드린 건데 연금 계좌의 조건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배당주나 뭐 은행 예금으로 20년 넣으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멘텀이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S&P 500하고 모멘텀이거든요. 그럼 얘가 10%고요. 얘가 20%입니다. 그러면 반짝 좋았던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S&P 모멘텀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SPMO라는 ETF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따라 만든 거거든요.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S&P 500이고요. 그래서 맥스 상장 이후로 지금 2016년에 상장했으니까 상장 이후로 보면 이 SPMO가 성과가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으로 투자해야 연금이나 ISA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ETF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게 괜찮다라고 보고 성과가 많이 좋았는데 많이 위험한가 보시면은 SPMO가 키운 모멘텀이 S&P 대비해서 뭐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차트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오히려 더 좋았던 때도 있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을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한번 비교해드리면은 종목이 100개거든요. S&P 500은 당연히 이제 500개인데 이 500개 중에서 잘 달리는 선수 100명을 추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탄력성 있는 종목들 1년 동안 강했던 종목인데 최근 1개월은 제외하고 이제 100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S&P 종목 중에 잘 가는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혹은 뭐 몇 달 정도는 뭐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 S&P 500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추이를 보면은 결국에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게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 더 강하게 반영하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았던 것들도 상위에 있거든요. 심지어 엑스모빌까지 있으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엑스모빌 주가가 높으면은 매력 있는 컨셉이죠. 그리고 주도주 급변할 때 좀 불리할 수 있다. 주도주가 지금 보시면 그 AI 반도체만 하더라도 일정 트렌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GPU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SMR 같은 거, 전력 인프라, 그다음 광통신, 메모리, 그다음에 최근에 CPU 이런 것들 보시면은 좀 주도주들이 그래도 몇 개월은 가더라라는 거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핵심 자산이 맞느냐 보면 장기적으로 적합한 모습을 10년 동안 잘 보여왔거든요. 자, 물론 올타임으로 적합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S&P 하시면 됩니다. 비교해 보시고 공격성이 좀 더 매섭다라는 거. 리밸런싱 부담은 둘 다 사실 저는 뭐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봅니다.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고 얘가 지금 3월이랑 9월 달에 리밸런싱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9월 달에 리밸런싱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큰 틀의 스펙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종목들도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 이렇게 2등에 있네요. 최근에 좋았던 마이크론하고 브로드컴 기술주가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여기 보면 엑슨모빌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기술주가 아무래도 좋았다 보니까 결국 S&P 500 상위 종목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하나씩 탄력성이 좋았던 종목들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 물려도 S&P 500에 물려라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그 연금 개시 가능하고 연금 개시하고 나서부터는 추가 납입은 안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납부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나는 55세인데 혹은 60세인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시면은 조금 여유 된다라고 하시면은 운용하는 동안 결국에는 과세 이연 되잖아요. 세금이 나와도 계좌 안에서는 세금이 안 나오고 자동적으로 재투자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연금 계좌가 이제 일반 계좌보다 무조건 낫거든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사실 페널티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아무래도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좀 여러 측면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조건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15.4% 과세되는데 만약에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아니면 이미 건보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한 90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이면 180만 원 늘어나고요. 하여튼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 건보료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본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건 한번 체크만 해보시고 세액공제 또 중요하죠.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급여에 따라서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세액공제 16.5% 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내가 실제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99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세액공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퇴직연금 IRP 이거는 가입 조건이 직장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300만 원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추가 더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세액공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 최대한 1,800만 원까지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나중에 55세 돼서 1,5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나 5.5% 연금 소득 세율 정말 저리죠. 요것만 부과하고 돈을 뺐을 수 있는 반면에 1,5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타소득세로 16.5%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16.5% 분리과세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면은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넘게 인출하고 싶을 것 같은데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아까 1,800만 원을 총 납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6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혹은 1,2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으면은 그러면 이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인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운용할 때 세금 안 냈죠. 과세 이연됐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 개시할 때는 3.3에서 5.5만 내면 되는 거죠. 매력 있죠. 그래서 최대한 1,800만 원을 정말 세금 안 내고 복리로 불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무조건 나은데 이제 결국 55세 이상의 돈을 출금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연금 계좌에서 20년 투자하면 이게 제가 서두에 11억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은 이제 단위는 10,000원이고 10%만 연평균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빠질 때 있고 높을 때 있고 하지만 연평균으로 꾸준하게 10%씩 벌었다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1,800만 원은 풀로 투자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세 이연되는 거 중간에 세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감만 잡아보세요. 내가 10년 동안만 투자해도 이렇게 결과값으로 3억 3천하고 11억 8천 11억 3천이 되는 거거든요. 자, 10년 먼저 비교해 보면은 세액공제를 재투자했을 경우에 그리고 세액공제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순 투자 할 때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하는 거고요. 이제 매기 초에 월 초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1,800만 원 넣으면은 10번 넣으면 납입 원금은 똑같죠. 1억 8천씩입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받은 것이 99만 원이 돌려져 나오기 때문에 10번이 아니라 9번이에요. 891만 원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은 10년 동안 운용해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기말 평가 금액이 3억 3천 그리고 3억 1,500입니다. 이게 두 개가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뭐 차이가 뭐 그렇게 나진 않지만 그래도 저축하는 그 습관이나 세액공제 99만 원 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0년만 투자하더라도 지금 이게 월에 150만 원 투자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억이면 일단 연금 개시하면은 대략적으로 생활을 할 만한 수준은 되는 거잖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20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액공제를 투자하는 경우와 그냥 단순 투자하는 경우 연금은 2배가 됩니다. 3억 6천씩 들어가는데 야, 그 나이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은 아 이거 진작 할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실제 투입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년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게 11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한 5천 가까이 차이 나네요. 5,500 정도 차이 나네. 아무래도 복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세금도 중간에 안 떼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